그러면 우리 지금부터 수업 시작하도록 합시다. 일어나도록 합시다. 자, 곡선 Y 이거 아닌 것 같다. 네. 자, 점 3,0을 지나고 곡선에 접하는 직선은 3개가 있다. 세 접점의 x 좌표의 합을 구하시오라고 문제 나왔어요. 자, 지금 이 상황은요. 접점, 기울기, 곡선 밖의 한 점, 이 셋 중에 뭐가 되겠다? 곡선 밖에 한 점이 되는 거예요. 자, 요 3,0요, 요 곡선 위에 있지 않아. 그래서 뭔지 모르겠지만, 뭐 3차니까 이와 같이 있다라고 했을 때 어떤 점이 있대요. 이 세 개가 만들어지면 좀 어디서 만들어야 되나? 하나, 둘, 되게 난감한데, 뭐 어쨌든 그런 게 있대. 예. 그래서 우리는 세 점의 x 좌표에 뭐 합을 구한대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여기 있고 뭐 하나 더 있다고 어디 치고 뭐 이랬을 때 어딘지 몰라 선생님도.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부터 이 세 접점의 x 좌표의 합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부 다 접선과 관련된 문제니까 문제풀이의 시작은 뭐에서 시작한다? 접점에서 시작한다. 자, 그래서 접점부터 가정해야 됩니다. 몇 콤마면 t, ft라고 놓을 거예요. 그럼 기울기는 몇 되겠습니까? f-t가 되겠죠. 자, 그러면 나는 얘를 가지고 접선의 방정식 만들 수 있겠네? 만들어 봅니다. 시작! y-ft는 f-t의 x-t. 자, 그런데 이 녀석을 ft건 f-t건 전부 다 t에 관한 식으로 대체해서 넣을 수 있다 없다? 있다. 넣습니다. y-ft 자리에 뭐 넣을 거야? 시작! t의 세제곱 마이너스 5t의 제곱 플러스 8t 마이너스 4는 f-t 자리에 뭐 넣을 거야? 시작! 3t의 제곱 마이너스 10t 플러스 8. 그죠? 그리고 x-t라고 접선의 방정식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방정식이 몇 콤마 몇을 지나더라? 3,0을 지나더라예요. 그래서 3과 0 집어넣으면 t에 관한 방정식이 나오겠지. 눈치 딱 보니까 t에 관한 몇 차 방정식 나올 것 같아요? 3차 방정식 나오겠지. 3차 방정식은 근이 일반적으로 몇 개다? 3개다. 그 근에 값이 바로 이 x좌표가 되겠다죠. 자, 그래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리 정돈 마이너스 t의 세제곱 플러스 5t의 제곱 마이너스 8t 플러스 4는 자, 이 녀석 이렇게 다 전개해버리면 9t의 제곱 마이너스 30t 플러스 24 마이너스 칸이 모자르다. 그래. 뭘 생각해? 마이너스 3t의 세제곱 밑에다 쓸게요. 그 다음 플러스 10t의 제곱 마이너스 8t 이렇게 나오죠. 자, 그래서 한쪽으로 다 이항해서 넘길 겁니다. 요 녀석 넘기면 2t의 세제곱이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 얘하고 얘 해서 19t의 제곱이 있네요. 넘어가면은 몇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19, 마이너스 14t의 제곱 되겠네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 또 이제 t가 얘 하나 있나요? 마이너스 30t 넘어가면 플러스 30. 마이너스 30t. 여기 또 있구나. 마이너스 5. 얘는 그냥 지워버리면 되겠네. 그래서 넘어가서 플러스 30t 되겠고 이제 상수항 넘어가면 마이너스 20은 0이야 라는 식이 됐어요. 오, 그렇구나. t의 세제곱 마이너스 7t의 제곱 플러스 15t 마이너스 10은 0이야 라는 t에 관한 3차 방정식이 됐어요. 자, 세 점의 x좌표의 합 구하랍니다. 답은 뭐 나오겠습니까? 7. 왜 7이야? 근계간 이용했어요. 바로 이 자리가 세 근의 자리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 자리죠. 즉 x좌표의 합은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가 될 거니까 답은 7 되겠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지워도 되나요? 네. 그래서 우리 나온 김에 3차 방정식을 근과 계수와의 관계 좀 정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식은요. ax의 세제곱 플러스 bx의 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는 0 그리고 a는 0이 아니다예요. 자, 두 번째 식은요. x의 세제곱 플러스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다예요. 자, 빠르게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자.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는 마이너스 a분의 b. 그 다음엔 A분의 C a분의 c. 그 다음엔 마이너스 A분의 D 마이너스 a분의 b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푸는 대부분의 3차 방정식은요. x 세제곱의 개수가 몇이다? 1인 경우예요. 자, x 세제곱의 1인 경우에는 1분의 이런 거 써줄 필요 없지. 그냥 자리로 기억하면 편합니다 라고 했어요.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는 마이너스 a, 얘는 b, 얘는 마이너스 c라고 위치로 그냥 딱딱딱 보고 푸는 게 훨씬 편하다까지 얘기가 됐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러면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미안해. 자, 기다려줄게. 걔는 뭘까? 마지막은 배웠어. 상 내용이에요. 마이너스 a분의 d야. 공부 좀 해. 예. 밑에 있는 거는요. x의 세제곱 플러스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다. 여기에다가 가로 열고 a는 0이 아니다 붙여주셔야 돼요. 예. 그럼 이때는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다음 개념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자. 자, 요번에는요. 두 곡선의 공통 접선에 대한 얘기예요. 자, 공통 접선이라는 게 나오는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요. 곡선이 있는데요. 이렇게 이 두 곡선이 한 접점을 갖고 있는 거야. 그러면 접점을 가지니까 접선이라는 게 생기는데 이 접선이 어떤 상태다? 공통 접선이 되는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공통 접선 구해봐 라고 문제가 나왔어요. 중요한 건 공통 접선도 직선이지. 직선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조건 몇 개가 있어야지 하나의 직선이 확정된다? 2개. 그래서 조건 2개만 있으면 되겠다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얘를요 y는 fx라고 할 거야. 자, 얘를요 y는 gx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요 접점의 x 좌표가 t, t, 샬라 요렇게 가는 상황이다 라고 할 거야. 그럼 이렇게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y는 fx 와 y는 gx의 공통 x는 t에서의 공통 접선을 구해보세요 라는 요런 문제가 나왔을 때, 자, t라는 점에서의 공통 접선을 구해보세요 라는 문제가 나왔을 때 우리는 이 하나의 접선을 구하기 위해서 조건 2개가 필요하지. 즉 식 2개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 식이 바로 뭐가 되냐면요. 이중 해석됩니다 라고 했지. 네. 나름 교점이니까. 즉 ft는 gt예요. 그리고 또 기울기가 어때? 요 녀석 역시 공통 접선이라는 얘기는 이중 해석되고 있다는 얘기지. 기울기가 같으니까 f-t는 g-t다라는 2개의 식을 이용해서 답을 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요렇게 기억하도록 하자. 자, 두 곡선의 공통 접선 ft는 gt, f-t는 g-t 요렇게 엑기스만 기억을 할 거야. 자, 3번 읽으면서 기억하겠습니다. 시작! 두 곡선의 공통 접선이 나오면 ft는 gt, f-t는 g-t. 한 번 더. 두 곡선의 공통 접선이 나오면 ft는 gt, f-t는 g-t. 마지막. 두 곡선의 공통 접선이 나오면 ft는 gt, f-t는 g-t 라고 기억하시면 문제가 풀릴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지금부터 아래 있는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가 나와 있네요. 자, 두 곡선 y는 x의 세제곱 플러스 ax와
y는 2x의 제곱 플러스 2가 한 점에서 접할 때 상수 a의 값에 상수 a를 구하시오라고 문제가 나왔어요. 자, 뭔지 모르겠지만 곡선이요 한 점에서 접하는 요런 상황 되겠죠. 자, 얘는 뭐예요? 접점이야. 공통 접점은 다른 말로 공통 접선과 같은 개념 되겠죠?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에서 무슨 식을 이용할 수 있다? ft는 gt, f-t는 g-t 이용할 거예요. 그거 이용하려고 얘 뭐라고 바꿔놓습니까? fx. 얘 뭐라고 바꿔놓습니까? gx라고 바꿔놓습니다. 자, 한 점에서 접하는데 그 접점을 내가 지금 안다 모른다? 몰라. 그러면 무조건 가정합니다. 그래, 나 요 한 점에서 접할 때 요 접점을 뭐라고 가정하고 풀이 시작하겠다? t, 샬라샬라샬라 이렇게 가정할까? 왜 샬라샬라인지 알죠? 예, 뒤에 ft, gt가 같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 식으로부터 첫 번째 뭐라고 만듭니까? 시작! ft는 gt라는 식도 만들 거고요. 두 번째, f-t는 g-t와 같다라는 식도 만들 거야. 자, 그러면 ft를 한번 세어보도록 하자. 시작! t의 세제곱 플러스 a, t는 자, 요 녀석은 좀 풀어가지고 씁시다. 2x의 제곱 플러스 4지. 예. 시작! 2t의 제곱 플러스 4라고 썼어요. 자, f-t도 만들어 볼까? 시작! 3t의 제곱 플러스 a는 4t 끝이죠? 예, 이렇게 나왔어요. 미지수 2개, 식 2개. 우리는 t와 a 값 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예요. 자, 그래서 얘를 어떻게 구할까? A 값을 먼저 구하면 되지 않을까요? 예. 자, 여기에서 a를 소거해 버릴 거야. 구하는 게 아니고. 자, a는 뭐가 되겠습니까? 4t 마이너스 3t의 제곱이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t의 세제곱 플러스 4t 마이너스 3t의 제곱의 t는 2t의 제곱 플러스 4가 되네요. 자, 그래서 요식 정리했더니 마이너스 3t의 세제곱이니까 마이너스 2t의 세제곱 나올 거고요. 자, 4t의 제곱 있는데 얘 넘어오니까 플러스 2t의 제곱이 될 거고요. 마이너스 4는 0이다 라는 식이 나오네요. 결국 t의 세제곱 마이너스 t의 제곱 플러스 2는 0이다 라는 3차 방정식이 나왔어요. 자, 그러면 얘는 t자리에 대입해서 0이 나오는 알파 값 찾으려면 플러스 마이너스 최고차항계수의 약수 1분의 상수항의 약수 1, 2 즉 플러스 마이너스 1이나 플러스 마이너스 2 중에 생기죠. 어떤 숫자 넣으면 될까요? 2 넣으면 되나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가 아니에요. 1 넣어도 되고 마이너스 마이너스 2 넣어도 되나? 안 돼. 마이너스 2 넣으면 안 되는구나. 마이너스 1 되겠다. 그죠? 자, 그래서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립제법 3차, 2차, 1차 상수 마이너스 2를 넣으면 되더라. 요런 식으로 나와서 이 식은 t 플러스 1의 t의 제곱 마이너스 2t 플러스 2는 0이야 라고 나왔어요. 자, 요 녀석은 4분의 d 공식 써보니까 b-의 제곱 마이너스 ac 0보다 작아서 허근이 나오므로 t값에 대해서 논하지 않아도 됩니다. 결국 t는 몇 나오겠습니까? 마이너스 1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우리 a 값 구할 수 있겠네.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답은 몇 나옵니까? 마이너스 7 나온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나요? 네. A는 처음에 1 나왔어요.
됐어요? 지워도 될까요, 강진군? 네네. 준이야, 선생님이 연필 줬는데 왜 작은 걸로 써? 진짜 하지 마. 긴 거 써요, 편하게. 하여튼 내가 좋아하지. 그러면 우리 이제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개의 곡선이 한 교점에서 각각의 곡선에 그은 접선이 서로 수직일 때 양수 A의 값을 구하시오라는 문제 나왔어요. 자, 지금 상황은 이런 상황이네요. 이와 같이요, 식이 뭔지 몰라도 이렇게 두 개가 이제 있는 거지. 맞아요? 그런데 교점이라는 게 생겼대. 그래서 이 교점에서요, 이렇게 접선을 긋고, 여기 좀 이상한데 접선을 긋더니 와, 얘가 몇 도더라? 90도더라. 지금 상황은 이런 상황이야. 미안해, 그림을 막 그려서 그래. 이해는 되지? 상황이. 자, 그러면 우리 이때 양수 A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문제 나왔습니다. 중요한 것은 접선이 등장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접선과 관련된 문제는 항상 어디에서 시작한다? 접점에서 시작한다 라고 했어. 그런데 이 문제는 지금 접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 그냥 한 교점에서 라고 주어졌는데 얘가 미확정인 그래프가 하나 있기 때문에 접점을 몰라. 다만 이 교점이 접점이 된 각각의 그래프에서 접점이 된다는 사실밖에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접점을 가정하셔야 됩니다. 자, t, ft. 에이씨, 그냥 샬라샬라 이래야겠다. 두 개나 나오네요. 예, 접점이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 기울기는 몇 되겠습니까? f-t가 될 거야. 뭐 이와 같은 식으로 정리가 됐네요. 자, 그러므로 결국 이 문제는 미지수가 t도 나오고 a도 나오니까 미지수가 두 개죠? 식이 두 개가 필요해요. 맞습니까? 예. 자, 그런데 뭐래? 한 교점에서 와, 이 점은 이 직선 위에 있는 점이구나. 그러므로 t를 여기에 대입하면 등식 성립하겠죠? 예. 즉 무슨 얘기다? 얘를 fx라고 얘를 gx라 할 때 첫 번째 식 ft하고 gt하고는 같다 다르다? 같다 해요. 이중 해석되니까 높이가 같으니까. 됐죠? 자, 두 번째 접선이 서로 수직이래. 우리 이거 아까 했는데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 f 다시 t G 다시 t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1이다 라고 식 두 개 놓고 A 값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ft를 불러볼까? 시작! t의 제곱 플러스 4 gt 불러볼까요? 시작! 마이너스 3t의 제곱 플러스 at라고 나오네요. 자, 요 식 들어갑니다. f-t 한번 만들어 볼까? 시작! 2t g-t 한번 만들어 볼까? 마이너스 6t 플러스 a는 마이너스 1이야 라고 나왔어요. 미지수 두 개, 식 두 개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요 식 정리하면 마이너스 12t의 제곱 플러스 2at는 마이너스 1이야 라는 식으로 정리가 되고요. 자, 요 식 같은 경우에는 4t의 제곱 플러스 4는 at야 라는 요런 식으로 정리가 됐어요. 자, 어떻게 정리해야 될지, 미지수 어떻게 없애버릴지 계획이 섭니까? 네. 예, 어떻게 해야 돼? 이 식에 뭔 짓을 해야 돼? 2를 곱합니다. 그래서 8t의 제곱 플러스 8은 2at를 만들어 놓고 바로 이 2at 자리에 제를 대입하면 되겠죠? 즉 12t의 제곱 플러스 8t의 제곱 플러스 8은 마이너스 1이야 라는 식을 넣는다. 결국 마이너스 4t의 제곱 넘어오면 플러스 9는 0이라는 식이 돼서 4t의 제곱은 9. 결국 t의 제곱은 4분의 9 나오네요. 결국 t는요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3이라는 값이 나왔어요. 자, 그런데 우리는 양수 a를 구해야 합니다 라고 했지. 그래서 a를 구하기 위해서 요 식에다가요 t 자리에다 우선 2분의 3도 한번 넣어보고 t 자리에다 마이너스 2분의 3도 한번 넣어서 a 값 구할 겁니다.
자, 여기에다가 넣으면 4 곱하기 제곱해서 4분의 9 플러스 4는 a 곱하기 2분의 3이니까 a 값 양수로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a 값 구하면 몇 나오겠습니까? 3분의 13? 26 아니야? 예, 아, 3분의 26 나오죠. 예, 중간에 한번 계산해 줄게. 예, 요거 13 곱하기 2구 3으로 나누니까 이렇게 a는 3분의 26이라는 양수값 하나 나왔어요. 하지만 t가 마이너스 2분의 3인 경우에는요. 4 곱하기 4분의 9 플러스 4는 a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3이야. a가 무슨 수가 되고 있다? 음수. 그러므로 답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3분의 26만 답이다 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됐나? 지워도 되나요? 자,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자. 자, 요번엔 마지막이에요. 곡선과 원의 접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곡선과 원의 접선은 딱 요런 경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는 곡선과 직선의 접선만 배웠지. 맞아요. 그런데 이제 뭐가 생긴다? 곡선과 원이 접하는 이와 같은 그림 문제도 나온다예요. 자, 그러면 문제부터 한번 살짝 구경을 하도록 할까요?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중심의 좌표가 0,3인 원C가 곡선 y는 2분의 1 x의 제곱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접할 때 원C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시오 라고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우리는 이때 무슨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요. 원에 접선이 생긴다라는 건 접점이 생긴다라는 얘기와 똑같이 자, 접점은요 항상 누구와 습관적으로 연결을 한다라고 했어요? 원의 중심과 무조건 연결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접점이 생겼으니까 뭔 짓도 해줘야 돼? 접선도 그려주는 게 기본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뭐라고 표시한다? 90도라고 표시하셔야 돼요. 되겠습니까? 결국 우리는 여기에서 무엇을 알 수 있냐면요. 내가 요 접점을 이제 딱 구해내. 그래서 접선을 구해내. 그래서 요 원의 중심과 요 접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원의 반지름이 된다라는 요런 결론 내릴 수 있다 없다? 있다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렇게 쓰겠습니다. 원의 선생님이 중접선이라고 부를 거야. 중접선. 무슨 얘기야? 중접선. 뭐의 약자인 것 같아? 중심과 접점 사이에 중심과 접점을 연결한 선. 중접선 되겠습니다. 자, 이 원의 중접선과요. 접선은 항상 무슨 관계야? 수직이에요. 바로 요 개념을 이용하셔야 되고요. 예, 요번에는요. 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원의 반지름의 길이는 원의 중심과 접점을 연결한 길이와 같죠? 그래서 선생님이 줄여서 중접거 이렇게 쓸 거야. 중심과 접점을 연결한 거리. 중심과 접점 사이에 거리를 줄여서 중접거라고 쓸 거예요. 나중에 이게 뭐야 할까봐 여기에 부연 설명해 놓도록 하자. 무슨 얘기다? 중심과 접점 사이의 거리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수직이다. 그리고 중접거가 반지름이다. 요거 두 개 이용해서 문제 풀어볼 거예요. 여기까지 필기되셨죠?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요, 선생님은요, 여기에서 무엇이 무조건 필요하다? 접점이 무조건 필요해. 그치? 그래서 접점을 가정하는 데서 문제가 시작됩니다. 접점은 뭐라고 가정할 수 있을까? t, y좌표 뭐라고 쓰면 좋겠다? 2분의 1 t 제곱. 2분의 1 t의 제곱. 왜? 얘는요 이중 해석되고 있죠. 원위의 한 점이지만 또한 이차함수의 한 점이니까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봐. 얘는요 0,3이었거든. 자, 0,3과 요 t, 2분의 1 t를 지나는 이 중접선의 기울기 우리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그래서 요 중접선의 기울기를 선생님이 구하면 식이 어떻게 나온다? t-0분의 2분의 1 t의 제곱 마이너스 3이라는 기울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나는 또한 접선의 기울기도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자, 이 녀석의 기울기는 자고로 f-t라는 건데, 자, f-t 한번 만들어 볼까? 시작. y는 x. 그냥 t. 그냥 이렇게 나왔지? 예, t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런데 이 기울기가 뭐래? 수직이래. 수직이면 항상 떠올려야 되는 문장. 부호를 바꾼 역수. 와, 얘의 부호를 바꾼 역수 마이너스 t분의 1과 같다라는 얘기구나. 그러면 우리는 t를 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끝났죠? 그럼 t 구하면 뭐 두 점 사이에 거리 구하면 되니까 끝난 겁니다. 자, 분모에 t 있으니까 얘 이렇게 t를 곱해서 없애버릴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 이 식은 2분의 1 t의 제곱은 마이너스 1 있었는데 플러스 3이 오니까 2 t의 제곱은 4. 결국 t는요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되겠습니다. 자, 바로 요 점이 뭐가 되겠어? 2, 2 대입하면 몇 나옵니까? 2. 바로 요 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2,2가 되는 거야. 상황은 지금 요런 상황이죠? 근데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나는 원의 반지름만 구하면 되니까 결국 중심과 접점 2,2 사이의 거리만 구하시면 되겠네요. 자, 두 점 사이의 거리 공식 뭐였어? 불러볼까? 시작! 루트 x2-x1의 제곱 플러스 y2-y1의 제곱. 자, 요 녀석의 차 2, 2의 제곱 4. 요 녀석의 차이 1, 1의 제곱 1. 요런 얘기야. 그 개념은 결국 얘는 뭐가 되겠다? 루트 5가 답이 되겠다 라고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별로 어렵지 않죠? 도함수의 활용 어렵지 않아요. 풀면 거기서 거깁니다. 자, 여기까지 됐죠? 자,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도함수의 활용은 끝났어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롤의 정리와 평균값의 정리 이 두 가지만 좀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예전에 연속이라는 개념을 배웠을 땐 연속과 관련된 개념으로 최체 정리, 최대 최소의 정리하고 사이값 정리라는 개념을 배웠어. 맞나? 자, 이제 우리는 뭘 배울 거냐면 미분 가능을 필요로 하는 정리의 일종인 롤의 정리와 평균값의 정리를 배울 거예요. 근데 사실 두 개는 같은 정리야. 평균값의 정리가 롤의 정리를 포함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좀 더 쉬운 롤의 정리부터 차근차근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롤의 정리의 핵심 포인트는요. 기울기가 0이다. 우선 얘는 지금 써봤자 뭔 소린지 몰라. 적어놓고 나중에 차근차근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옆에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FA랑 FB랑 이렇게 함수값 두 개가 같으면 F-C는 0이야 라고 요렇게 알 수 없는 식을 하나 적어 놓고, 자, 여기에는요 요거 잘못됐습니다. 이거 오타 나온 거야. 사실은 얘 지워 주셔야 돼요. 지우고요. 예, C의 범위는 열린 구간 이렇게 그냥 적어주고 넘어가겠습니다. C의 범위는 열린 구간 요것만 주의하면 된다. 자, 근데 뭔 말인지 당연히 한마디도 알아들을 수 없을 거야. 그냥 필기만 하고 넘어갈 거야. 우선은 될까요? 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C의 범위는 예, 열린 구간이라고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 롤의 정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롤의 정리에도요, 최대 최소의 정리해서 닫힌 구간이고 연속이야. 요런 기본 전제 조건이 필요했죠? 얘도 기본 전제 조건이 필요해요. 얘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걔가 뭐냐? 우선 전제 조건들은 좀 기억하고 외워두시면 좋아요. 서술형 평가에서 매우 도움을 많이 받습니다. 자, 닫힌 구간 A, B 에서 연속이어야 돼요. 자, 얘는 채체 정리하고 사이값 정리에서부터 연습해온 거기 때문에 익숙하지?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열린 구간을 적습니다. 열린 구간 A, B에서는 미분 가능해야 돼요. 자, 이와 같이 미분 가능할 때, 자, FA랑 FC랑 함수값이 같으면
F-C는 0인 C가 열린 구간 A, B에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와. 라는 정리가 롤의 정리예요. 자, 그래서 그림으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상황 요런 상황이에요. 자, 여기에 봤더니 A에서 B까지 연속 맞습니까?